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성장을 돕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패배한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숨을 제대로 고르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의미 없는 화면을 넘기며 세상의 소음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왜 인생이 이토록 무거운지, 왜 자신감을 찾을 수 없는지, 왜 자기의심이 자신을 짓누르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에 갑옷을 입히지 않는다면, 당신 내면의 불꽃을 스스로 지피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 습관, 그리고 치열한 노력의 증거가 그 어떤 동기부여 구호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약점을 강점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작은 꿈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행동으로 바꾸는 정확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검증된 교훈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한다. 당신의 아침은 하루 전체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혼돈 속에서 아침을 시작한다면 허둥지둥 서두르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훑어본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세상에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대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한다면 세상의 첫 번째 공격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새벽 달리기는 타협 불가능한 의식입니다. 저는 보통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신발끈을 묶습니다. 왜일까요? 그 달리기가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불편한 일로 시작하면 그 외의 모든 일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저의 모닝커피이고 저의 갑옷입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이 저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규율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통제권을 빼앗기 전에 당신이 먼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리기일 수도, 웨이트 트레이닝일 수도, 글쓰기나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알람을 끄고 뒤척일 시간에 저는 이미 제 자신에게 자신감과 명확성, 그리고 에너지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습관이 주는 선물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오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정신적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불편함과 함께 시작하라. 성장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20km를 달리는 것은 체력 단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거짓말쟁이와 같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불편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때 당신의 뇌는 재설계됩니다. 당신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정면으로 맞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당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너는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 그렇게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스트레스, 실패, 상심, 좌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주먹이 예고 없이 날아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주먹에 대비해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불편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훈련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나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전화를 거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불편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나 최소한 그것을 끌어안을 때 당신은 인생의 판을 뒤집게 됩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던 것들이 연료가 되고 당신을 무너뜨리던 도전들이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압도적인 훈련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이란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극한에 존재합니다. 저의 일일 훈련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몸과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매일 수십 킬로미터의 달리기, 장시간의 사이클링, 몇 시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수시간의 스트레칭과 명상.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당신의 정신은 그에 맞춰 적응하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 모든 거리, 모든 훈련 세션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초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중 67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저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훈련량은 당신을 군중 속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가끔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2km는 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나타나서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밀어붙이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훈련량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압박감 속에서의 꾸준함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쑤시고 마음이 그만이라고 소리칠 때 바로 그때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한계란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꾸준함이라는 궁극의 무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일주일 정도는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달 정도는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것을 몇 년 동안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꾸준함이 궁극의 무기인 이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의 일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달리고, 훈련하고, 스트레칭하고, 명상합니다. 협상도, 휴식도 없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만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압니다. 하루의 휴식은 일주일의 휴식이 되고 일주일의 휴식은 한 달의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그만둔 후입니다. 꾸준함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나타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가끔 보여주는 강렬함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기분이 어떻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피곤하든, 몸이 아프든, 동기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시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생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거리 경주를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꾸준함은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재능보다, 운보다, 동기부여보다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5번째 원칙, 증거를 통해 쌓는 자신감. 이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자신감은 거울 앞에 서서 긍정적인 말을 외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가슴을 두드린다고 마법처럼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감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서 나옵니다. 제가 달리는 모든 거리, 제가 들어올리는 모든 무게, 자정이 넘은 시간 고통스럽게 버텨내는 모든 스트레칭은 전부 증거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증거 말입니다. 자신감은 말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영수증으로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취하는 모든 힘든 일은 자신감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입금은 없고 출금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말로, 허세로, 가짜 동기부여로 자신감을 사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때 그들에게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의심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일 때, 저는 그것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는 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말해주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는 내면의 나약한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자신감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를 쌓으십시오. 당신의 달린 거리, 운동 횟수, 공부 시간, 당신의 희생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규율 이력서를 만드십시오.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허세를 보지 말고 역사를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싸워서 이겨낸 전투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6번째 원칙,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믿음은 선물이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격려나 SNS의 명언 한 줄이 아닙니다. 믿음은 벽돌 한 장 한 장, 땀 한 방울 한 방울, 실패 하나하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과체중이었고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실패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든 방식으로 믿음을 쌓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그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말입니다. 네이비실 훈련, 레인저 스쿨, 울트라 마라톤 같은 극한의 도전들. 그것은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이었습니다. 믿음을 건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계속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 기초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구조물은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압박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믿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건설한 믿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뇌가 당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나약한 목소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7번째 원칙, 자신감 이전의 역량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량 없이 자신감만 원합니다. 경기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고 승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역량에 뿌리를 둡니다. 한 번도 점프해보지 않고 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역량이란 당신이 시간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했고, 훈련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제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긍정확언을 속삭였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피를 흘렸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량이 저에게 자신감을 느낄 권리를 줍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의 자신감이 그들의 역량을 한참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작은 노력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들을 시험할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증거 없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원하십니까? 기본기를 마스터하십시오. 당신의 역량을 획득하십시오. 헬스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기술을 벽돌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역량이 바로 기초입니다. 당신의 기술을 알고 당신의 몸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나는 이길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원칙, 꿈의 노예가 아닌 꿈의 주인이 되라. 꿈은 강력하지만 꿈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위험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함을 꿈꾸며 앉아만 있을 뿐 결코 그 꿈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운동선수, 사업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말뿐입니다. 꿈은 단지 불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비실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석 달 만에 48kg을 감량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꿈이 3번의 지옥주 훈련을 버티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디테일, 즉 매일매일 쌓여가는 지겹고 고된 과업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꿈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꿈은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영광을 상상하지만 고된 노력은 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데서 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지만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목표다. 이제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고통으로 이것을 잘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꿈은 배경으로 희미해지고 일이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꿈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환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꿈을 가져와 수천 개의 과업으로 자르고 그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스터리의 길입니다. 9번째 원칙, 침묵이라는 무기. 말은 덫입니다. 진전처럼 느껴지지만 연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마치 이미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작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결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실행과 혼동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 이제 운동 시작할 거야, 사업을 시작할 거야,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목표를 공표하는 사람들.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행동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제가 큰 목표를 위해 훈련할 때 저는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일에 착수합니다. 결과가 저를 대신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저를 계속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전이라는 환상을 제거하고 제가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나는 일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연마하고 침묵 속에서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당신의 결과가 소음을 내게 하십시오. 사자는 정글에게 자신이 사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포효하게 하십시오. 10번째 원칙, 지평선을 계속 확장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기고 나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편안해지고 그 작은 원 안에 영원히 머뭅니다. 하지만 인생은 작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주 훈련을 마쳤을 때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첫 160km 경주를 완주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 상자 안에 머무른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지평선은 당신의 용기를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1m 앞만 보고 있다면 당신은 딱 거기까지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계속해서 불편함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지평선은 확장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새 또 하나의 통과 지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트로피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확장은 당신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준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새로운 힘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확장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아직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승리 후에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안락한 지대로 쪼그라들게 두지 마십시오. 확장하십시오. 항상 확장하십시오. 지평선을 향해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면 더 멀리 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작게 머물기를 거부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여정은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칠고 당신의 변명이나 배경, 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존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 노력뿐입니다. 힘들고 꾸준하며 가차없는 노력 말입니다. 자신감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참호 속에서, 침묵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저앉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강인하게 버티고 집중하며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건설해 나가십시오. 위대함은 오직 광적인 집념을 가진 자에게